맡은 이정은입니다. 네. 오늘은 신기호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성결대 부총장으로 정년 퇴임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좋은 시 공연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그게 2000년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당시에는 정말 쉽지 않은 시도였는데 거기서 뭐 시라든지 신앙송, 뭐 퍼포먼스 이런 걸 주도해 오셨잖아요. 네. 주로 어떤 일을 또 많이 해오셨나요? 예. 2000년 1월부터 네. 이제 우리 공연을 그 이름을 네. 조금씩 공연문학회라고 해서 네네. 공연시라는 장르를 개발했어요. 네. 그때까지는 그런 장르가 없었는데 네네. 너무 신앙송이 멋이 없어서 네. 이제 무대 위에서 네네. 시인들이 자기 시를 낭송하고 아. 또 시를 노래로 해서 네. 노래도 하고 네. 또 시를 가지고 퍼포먼스도 하고 아. 또 여러 가지 그 시국도 서정식을 하고 시극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공연을 무대 위에 올림으로써 시에 대해서 흥미를 잃은 일반 대중들에게 네.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죠. 네, 아무튼 지금으로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송이 대세잖아요. 그 시대를 앞서가는 선견 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는 편이라는 그런 장르를 네. 논문으로 발표하셨는데 사실은 비유에 네. 뭐 지유, 화유, 네. 음유, 뭐 네. 모든 거 다 그런 것들이 비유법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편이라는 거를 새로운 거를 이렇게 네. 발표하셨는데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것은 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는 네. 비유 일색이다. 네. 그래가지고 비유에 의해서 시를 썼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불교, 동양의 불교에서는 네. 선승들이 선시나 네. 선문답이니 네. 이런 네. 거를 했는데 네네. 그게 완전히 비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해체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20세기 들어와서 네. 그 초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네네. 인류에게 서양이죠. 서양 중심으로 네. 서구에 엄청난 비극이 초래돼서 그때 서구의 그 지식인들이 네. 시인을 비롯해서 화가 이런 그 사람들이 그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그 계몽적인 사상을 가지고는 네. 이 세계가 이상적인 세계가 된다는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 비유를 벗어난 그런 시들을 쓰고 네. 그림도 과거의 사진 같은 그림들이 네네. 이제 이상한 그림들로 변하고 아. 이렇게 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런데 그 편유는 네. 좀 뭐예요? 비유를 예. 벗어난 세계를 편유라고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0세기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슈르리얼리즘이나 네네. 미래파 등등의 해체된 네. 비율 관계없는 네. 그런 시들이 등장한 이후에 네. 20세기 내내 지금까지도 21세기까지도 그런 난해한 말하자면 문맥을 벗어나고 비율을 벗어난 그런 시들이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들 비유가 아닌 시들 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없어요. 네.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틀어서 네. 비유를 벗어난 네. 그런 시들을 이런 것을 편유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편유라는 말을 편은 무슨 한자죠? 무슨 편자? 엮을 편자하고 엮을 편자. 유자는 네. 깨닫게 하는 유자예요. 아, 그래서 그때는 깨달아서 비유가 엮은 거. 그래서- 엮어서 이제 독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네. 것이죠. 네. 그래서 편유라고 했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런 네. 새로운 또 그런 용어를 발표하시는- 개발했죠.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편유에 대한 관한 시들이 요새 종종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는 세계 최초로 해부학적 언어 기원서를 논문으로도 발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그거는 궁금합니다. 내가 시를 쓰다 보니까 네.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네. 보통에서
많은 동물 가운데 사람만 언어를 사용하는가? 네. 그렇게 해서 언어를 가지고 문명과 문화를 창조하고 네. 만물이 영장이 됐는가? 네. 그래서 언어에 대한 것을 상당히 궁금했는데 네.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많은 언어학자들이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촘스키라든가 뭐 이런 현대 언어학자들이 많은데 네. 아직까지도 인간이 왜 언어를 인간만 쓰게 됐는가? 이거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네. 이 훈민정음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네. 훈민정음 지금부터 600년 전에 지편 학자들이 훈민정음 연구할 때 네. 그때 중국 발음을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의 발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의 발음을 할 때 사람의 혀라든가 입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가 네. 그걸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음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5가지 아, 설, 순, 치, 후 이 5가지 자음. 이것이 자음이에요. 자음의 네. 기본자예요. 네. 여기서 이제 모든 자음이 파생되는데 네. 그때 벌써 그거를 생각했다고요. 네. 그러나 그들은 자음을 만드는 것까지는 생각했는데 어째서 사람이 말할 수 있는가 요거까지는 연구를 못했어요. 네. 근데 그걸 내가 거기서 한 진일보해서 네. 그 오음이 바로 입에 이 입천장. 구강조당의 구강이라고 그래 구강기구 네. 이 입안의 구강기구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구강기구의 네. 그 모양을 본떠서 네. 만드는 건데 오음이야 훈민정음 자음오음이 네. 그런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이 인간만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인간만 자음을 모음을 조절해서 자음을 조절해낼 수 있는 기능이 있게 됐다. 이것이 언어의 기본이다. 네. 이런 걸 그러면 알게 이제 됐죠. 네. 동물하고 인간하고 이제 네. 그 언어 아까 그 자음을 네. 구별할 수 있는 입 모양이라는데 네. 특별히 이제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를 수 있는 입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가 있을까요? 예, 있죠. 그게 네. 뭐냐면 인간은 직립하다 보니까 직립보행하죠.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등뼈가 네. 이 두개골을 받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둥글둥글하게 두개골이 커지게 되고 안정감을 가지니까 네네. 두개골이 둥글게 커지다 보니까 이 안면각이 네. 90도로 쓰게 됐어요. 네. 이 짱구 머리는 오히려 튀어나오면 90도가 넘죠.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보통 90도의 안면각을 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입 안에 입천장이 둥글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혀가 놀고 또 뭐 여러 가지 음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조음기관이라고 그래요. 네. 모음 울려 나오는 거를 네. 조절한다. 그게 조음인데 거기서 거기서 그것이 이제 자음이 되는 건데 네, 동물은 다른 동물들은 기어다니다 보니까 네. 이 두개골이 허공에 매달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소나 말이나 뭐 개나 할 거 없이 네. 혀로다가 뭐 풀을 뜯어먹고 네. 혀로다가 음식을 핥아먹고 네. 동물들이 참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 머리가 두개골이 찌그러져서 45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모음만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몸은 목청이 있어서 내는데 내는데 네, 너무 자연스러우시네요. 그런데 이 자음 조절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 그렇죠. 목청에서 나오는 모음 소리를 이 조음기관의 여러 가지 혀, 입술, 그다음에 입, 치아, 입천장, 목구멍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지고 자음을 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자음과 목청에서 나오는 모음이 결합된 음절이라는 것을 인간만 발음하게 됐어요. 근데 앵무새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몇 하잖아요.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많은 동물과 새 가운데 앵무새만 부리가 유난히 커요. 그렇죠. 그리고 구부러져서 확보가 되는군요. 이 입천장이. 이 부리 안에 입천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나마 혀를 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똑같은 소리를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맨날 이렇게 출입하면서 하니까 그걸 듣다 보니까 그걸 흉내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 하나도 흉내내지도 못해요. 앵무새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천장의 역할이 참 자음 발음하는 데 중요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아무튼
해부학적 그렇게 너무 네. 기원서를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나는 발표하신 예. 교수님이 정말 그렇게 해서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만 자음을 네. 조절할 수 있어서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음절이 형성되고 네.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가 예를 들어 개라든가 이게 하나의 음절인데 네네. 그것들이 형성되고 그 음절들이 모여서 두 개 모이면 이제 낭만. 바다가 되고 뭐 하늘이 되고 이런 식이 되고 또 이런 나물들이 자꾸 모이면은 센텐스 문장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언어라는 게 많은 언어가 확산이 되는 것을 인간은 그걸 가지고 네. 의사소통을 하고 네.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상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창조합니다. 네. 예.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논문을 새롭게 또 발표하시면서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예. 석사 논문도 오늘 또 예. 이상 김혜경의 그 오감도의 시를 해설을 썼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저도 사실 이 논문을 읽어봤거든요. 예. 네, 근데 정말 새롭더라고요. 좀 알려주세요. 예. 이상은 1930년대 시인인데 네, 그 사람은 이미 그때 네. 일본에서 나오는 그 잡지를 통해서 네. 서구에서 일찍 나온 그 여러 가지 모더니즘 그 시들을 공부를 했어요. 네,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가 가장 뭐 물론 이상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있는데 네, 이상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 시를 말하자면 그 슈르리얼즘이나 난의 시를 많이 쓰죠. 이런 난해시나 이런 걸 해서 비유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시들을 썼죠. 네. 그래서 1+3이니 네. 13이니 네. 이런 그 숫자가 많이 들어간 그런 시들도 썼고 그 외에도 많은 그 난해시를 썼죠. 그래서 그것이 뭔지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 뭐 제가 직접 들어보면 예전에는 네. 그거 13 뭐 1+3을 13 그러면은 뭐 예수의 12제자와 예수에서 뭐 13이다 이런 얘기는 다른 데서 들어봤는데 그렇죠. 교수님께서 새롭게 이제 네, 근데 하신 이제 거잖아요. 나도 많이 그 보니까는 뭐 13이 당시 우리 도가 13도다. 네. 그다음에 예수가 최고의 만찬에 네, 그렇지. 그 제자 12명하고 예수 네. 13인이 모여서 13이다. 네. 그렇게들 해설을 해요. 네, 그러면 1+3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네. 해설이 그 없어요. 1+3 뭔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상의 오감들을 전체를 통독을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네. 이상이 시간에 집착을 했어요. 시간. 아, 시간이. 왜 그러냐면 이상은 폐병 환자라 그 당시에 폐병 환자는 사형 선고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네. 20대 이상이. 네. 그러니까 늘 언제 죽느냐, 이 나머지 시간이 이게 뭐냐.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집착하고 사람들이 도대체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의식이 뭐냐 생각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전부 과거에 매달려 있거나 네. 미래에 매달려 있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내가 이랬다. 또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뭐 한다. 이러면서 그냥 이 과거에 매달리고 아니면 미래에 매달려가지고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의 환상을 가지고 살거나 네. 이런 그 과거와 미래에 매달려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상은 그것은 참된 삶이 아니다. 현재를 왜?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사라졌으니까 과거는. 네. 아지 않았으니까. 멋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은 전부 거기 매달려 있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잘못 생각한다 이거예요. 의식이 삐뚤어지고 거기서 인간의 비극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은 뭘 중요시하냐면 순간이다. 그렇죠. 현재. 삶은 순간이 영광. 그러면 이상은 정말 깨달은 사람이네요. 그럼요. 대부분 깨달은 사람들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 집중하라. 그렇죠. 순간이 중요한 예, 거예요. 찰나찰나. 아니 과거가 뭐 있어요? 미래가 뭐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상은 그거를 이를 과거, 상은 미래로 생각하고 이는 현재. 이를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라는 거는 이건 잡아야 돼. 그렇죠. 순간은. 순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의식 구조를 시간에 대한 의식 구조를 시간은 뭐 삶이에요. 네. 과거니 미래니거든 삶이거든. 네. 잘못된 삶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깨려고 그걸 쓴 거죠. 그래서 이상은 순간 속에서 네. 영혼을 포착하려고 한 거라. 대단하네.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하네. 삶이다. 네. 예. 근데 그렇게 사실 그러니까 일은 과거고 삶은 미래다. 예. 근데 그렇게 어떻게 그런 그게- 생각을 아니, 그게 하게 되셨어요? 석사 논문에서. 1+3이나 13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예를 들어 1층, 2층, 3층이 있으면 네. 3층에서 해가 돋는 1층은 해가 지고 아, 3층에 해가 돋고
그걸 과거 그런 미래 다 이렇게. 전부 그런 걸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과 3이라고 하는 1층이냐 3층이냐 이런 것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1과 3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시를 썼다. 이건 정말 박사 논문에도 대단한 건데 그래서 석사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센세이션을 이렇게 했어요, 그죠? 예, 그걸 내가 심상이라는 잡지에다 당시에 네. 그 발표했어요? 3회에 걸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시인들이 네. 대단히 놀랐겠네요. 그렇죠. 저도 사실 오늘 오감도는 많이 읽어봤지만, 그래요. 그게 또 그게 과거와 그렇게 미래로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새로운 놀라운 것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늘 지금 저희가 만나는 것도 순간순간 찰나찰나 계속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순간밖에 없어요. 네, 정말 그렇죠.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상한 것을 깨달았어요. 네, 왜? 대단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 당시 이상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이게 무슨 시냐, 무슨 넋들이냐. 네. 이래가지고 그냥 당시 중앙일보에 연수된 오감들을 갖다가 그냥 막 네, 독자가 그렇죠. 항의하고 그랬죠. 네, 아무튼 천재를 알아보지 못한 근데 그들의 비애입니다. 그 1과 3이라는 거를 내가 과거, 현, 미래라고 하는 이런 네. 개념으로 네. 이제 이상의 오감들을 통독하면서 네, 그렇게 밝힌 건 나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 대단하죠. 그전에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논문이 없었어요. 네, 아무튼 교수님의 이런 석사 논문을 좀 많이 알려줘서 사람들이 조금 네.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네. 좋은 시공년을 끌고 오면서 주로 또 어디서 낭송시 아까 말했듯이 네. 시극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그걸 주도하시는 회장님이면서 또 네. 대표시니까 예. 또 낭송시를 또 얼마나 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그 주옥 같은 시 중에서 예. 제가 한 편은 너무 아쉽고요. 두 네. 편 정도 해서 예. 낭송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해줄 수 있나요? 그러죠. 예. 네, 부탁드릴게요. 어떤 시? 산이라는 시입니다. 네, 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시 두 번째는 해주실까요? 시잠. 시잠은 어떤 내용이죠? 시잠이라는 건 시자는 볼시자고 네네. 잠자는 이게 잠언, 깨우친다. 시의 잠언. 거기도 깨우침이 들어가요. 보는 거에 대한 깨우침이에요. 네. 네? 네. 사람의 눈에 비치는 현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네. 그때그때에 따라 다르고 네, 심오할 것 배경에 같습니다. 따라 다르고 네. 예, 그런 뜻의 시잠이에요. 네, 그럼 예, 산부터 그럼 산부터 하겠습니다. 네. 산, 신규호. 살수록 자꾸 멀어져 간다. 그대와 나 사이 바닥 마른 강. 자갈밭이 두마장쯤 들끓고 있다. 황무지가 끝난 곳에 무릎팍이 놓여있는 그대 눈동자 입술도 안개 속에 묻혀있다. 숲속을 헤매며 만지던 나뭇잎, 제잘되던 새소리 그 쓰라림, 심리 밖에 와 보니 바람에는 광대뼈, 살수록 자꾸 멀어져 간다. 네. 그다음에 우리 시잠은 제가 예, 시잠. 활짝 핀 장미를 거울 앞에 놓았더니 단장한 신부가 되어 가슴에 와 안겼다. 쏟아지는 빛발 속에 장미를 내다 놓았더니 피눈물을 흘리는 처녀 귀신이 되었다. 어두워지고 장미를 어둠 속에 내다 놓았더니 가시돋은 손으로 나를 움켜쥐고서 질겅질겅 씹어 삼켰다. 이 시잠이라는 시는 상당히 조금 난해하면서도 심오한 시 같아요. 네, 뭐 지공지공 장미가 가시가 지공지공 뭐 씹어 삼켰다는 사실은 시는 발표하고 나면 사실은 그 이상도 그랬지만 발표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죠. 이해하든 못하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든 그건 독자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잠도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독자들이 다 각자마다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멋진 시 낭송은 잘 들었고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좋으시공연에 언제까지 이제 이끌고 가실 계획이신가요? 2000년 1월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만 20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내가 혼자 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네. 다른 사람이 그걸 맡으려고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남겨주려고 해도 다 거절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이 공연시가 더욱 활성화되게 되어서 정말 그 무대 위에서 활발하게 많은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공연시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야 되지요. 네. 그래서 이제 수년 내에 이것을 정관도 만들고 해서 네.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또 교수님이 그거를 또 끝까지 이제 같이 네. 끌고 가도 좋고요. 그래서 네. 좋은 공연이 네. 이제 성년이 이제 맞이하면서 좀 더 활성화되고 더 멋진 좋은 공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